어제까지는 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었고, 그 전날 11개 부처의 장관 그리고 국무조정실장까지 12개 장관급 인사가 또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또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관심 있는 자리는 아직 비어 있는 자리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좀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인사가 만사라고 해서 항상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도 산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진보 언론이건 보수 언론이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는 참 잘한 인사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좀 눈에 띄는 인사가 있으셨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저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보라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으로 된 것, 또 이종석 국정원장이 1호로 인사청문회 통과해서 임명받았잖아요. 특히 이종석 국정원장은 대북 중국 문제의 전문성을 가진 학자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하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 이종석 원장 후보자가 청문회 때 이 풀도 먹고 저 풀도 먹어야 된다. 우리는 제가 한 말이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되고 러시아 풀도 먹어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끼리 한 얘기예요. 그런데 국정원이 이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는 상당히 외교관계 일을 거기서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는데 안미 경중 이때 이종석 국정원장이 아주 잘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 문제도 잘 타치할 거고 거기에 노련한 경험을 가진 이 정동영 장관 이게 잘 됐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미 동맹이 가치 기준의 외교의 원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친미가 아니라 찐미 이 사람들하고 딱 조합을 이뤘기 때문에 환상적인 드림팀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거기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평상시에도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국방장관을 문민화해야 되고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도 비법조인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늘 주장했어요. 주장했는데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안민석 의원은 이 평민당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가 창당한 평민당 공채 1기로 당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5선 의원인데 2년간 국방위원을 하지 않고 쭉 국방위원을 해서 전문성이 있고 아주 잘해요. 그래서 나는 방송에 나가서 안규백 같은 분이 저도 한참 생각했어요. 장관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잘 됐더라고요. 안규백 의원의 장관, 국방장관 자리도 지금 평가해 주셨고 그 이재명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옛날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냐는 평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영이나 이념에 그에 맞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실용성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DJ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풀 저풀 뭐 이게 거의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왜 전임 정부의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켰잖아요. 아이고 저는 그 송미령 장관 유임을 지지하고 아주 찬성을 했다가 그 지역구에서 직살나게 욕 드셨을 텐데 해남 농민의 이무준 회장이라고 아주 세요. 저하고도 친한데 이분한테 혼났습니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방송하면서 원칙을 지켜야지 말이야.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치 기준이 그 모양이냐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정치인은 학자도 언론인도 시민단체도 아니에요. 가치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송미령 장관이 보면은
농업사법 예. 이걸 농방법이다. 그랬죠. 그렇게 예. 얘기해서 법사위에서 저도 야단을 많이 쳤지만은 제가 해남한도 진도가 농촌 아니에요? 그렇죠. 농어촌인데 작년에 벼멸구 피해가 굉장히 극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남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해서 벼멸구 피해를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농업재해로 인정을 해서 약 10억 보상을 해줬다고요. 예, 예. 그리고 해남에 배추가 많이 나는데 예, 예. 배추도 수입을 억제시키고 잘해서 작년도에 아주 해남 배추 좋았죠.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김장 해남 배추로 했어요. 아 잘했어요. 꼭 해남 배추로 하세요. 절임 배추로 하면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해남 가면은 저를 배추 대통령이라고 얼마나 농민들이 감사하면은 그리고 금년에도 기후 변화로 봄 배추에 꽃대라는 예. 저는 잘 모르지만 그 꽃이 피면은 안 이제 좋죠. 배추를 버리는 거예요. 못 쓴다고. 이런 것이 있는데 기후 변화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설득을 했더니 농진청하고 해가지고 또 한 10억.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송 장관이 일은 잘한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같으신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나쁘지 아. 송 장관은 근본적으로 농민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러한 것을 설명하니까 다 해주더라. 그래서 나는 참 또 조금 솔직히 얘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한 것을 제가 어디 가서 뭐 좀 민주당 중진이 돼가지고 그 잘못했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입장이 좀 난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칭찬을 했다가 혼이 이무진 나셨군요. 농민회장이고 뭐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혼났어요. 그런데 오늘 또 내가 칭찬을 했더니 좀 많이 진정이 되네요. 그렇군요. 예. 아니 그래도 이렇게 농망법이라고 그 민주당의 농업사법은 농망법이라 했다 지금 희망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좀 영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장관이면은 그래도 영혼을 갖고서 그 소신은 있어야지 좋은 정책을 대통령에 건의도 할 수 있고 직원도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저도 정치인인데요. 예. 우리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영혼도 판다고 그럽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치인은. 그러니까 예. 우리는 기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시민단체 아니고 예. 학자가 아닌 거죠. 박지원 의원님 그분들은 원칙적인 것을 주장하지만은 우리는 좀 실사구시형으로 예. 실용적으로 놀아야죠. 이런 솔직함을 많은 분들이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맞습니다. 인사 예. 났는데 민주당 중진이신데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예. 또 그럼 지역구 가면 또 지역구 나름의 또 입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역구에서는 저를 잘했다. 해남 이익되게 국회의원이 해야지. 그럼 우리를 버려서는 안 된다. 해남 농민의 센데. 저는 재선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 중진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 전당대회를 이제 8월 2일에 하지 않습니까? 네. 당대표 후보가 지금까지는 정청래, 박찬대 이 두 분이 나왔고 후보 등록 기간이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뭐 제3의 후보가 또 있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날짜도 안 정해졌죠. 지금 날짜가 정해졌나? 8월 8월 2일. 8월 예. 2일. 예. 자, 이 두 대표 후보 뭐 워낙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알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후보들끼리는 손잡고 다니는데 지지자들끼리는 댓글로 싸우고 있는 그런 판이 벌어졌던데요. 아니 본래 정당이란 것은 좀 시끄러운 거예요. 어허. 그리고 당내 경선을 하면은 우리 박찬수 국장이 일생 정치부 기자만 하면서 예. 밤낮 정치인들 쌈만 시켰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죠. 네, 그런 거 좋아해요. 특히 한겨레가 많이 그러는데 좀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정청래 또는 박찬대 이 두 분 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당이 뭉쳐가지고 협력하겠다. 예.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봐요. 그 다들 아시지만 우리 박지원 의원의 별명이 이제 정치 새순. 그러니까 정치 구단. 예, 팔순 예. 아니고 새순 이렇게 요새는 많이 불리시고 계시고 뭐 정치 구단, 정치 도사 이런 평가 받고 계신데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야당도 건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뭔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역사적 반국민적이에요. 예. 제가 자꾸 예를 들지만은
3.15 부정선거에 이승만의 자유당이 유신의 박정희의 공화당이 예. 5월 전두환. 5.18 민정당 전두환에 예. 그리고 박근혜 쭉 이어지는 국정농단. 예. 그런 당들이 어떻게 국가 권력 또는 법에 의해서 해산을 시킨 게 아니라 역사가 국민이 용서 안에서 다 소멸됐어요. 예. 그런데 지금 내란 구태타한 어허. 윤석열을 따라다니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이 용서 안 하니까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걸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들도 지금 당 대표 예. 뽑는다고 지금. 그러면 저기 정치 구단이시니까 국민의힘 지금 당 대표 선거도 어쨌든 8월쯤에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누가 차기 당 대표가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예. 그래도 김문수가 또 유리한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한동훈보다요. 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니까요. 아 이게 결국 지금 이름 거론되는 분들이 전부 그 대통령 경선에 나왔던 분들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 후보가 됐던 김문수 전 장관이 지금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럼 여기서 어떤 존재감을 발휘하기가 어렵나요?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간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아, 예. 소신 없이. 그러니까 간동은 돼가지고 어려워요. 아하.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하는 말이 옳아요. 내란 그렇죠. 이거하고 내란 세력과- 손절해야 된다. 윤석열하고 떨어져야 된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그리 가잖아요. 원내대표 되는 거 보세요. 즉 권성동이 물러가고 제2의 권성동이 또 되잖아요. 예. 그렇죠. 송원석 원내대표도 결국 그 이제는 친윤이란 표현을 안 쓰고 구주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세력의 표 60표를 얻으면서 또 원내대표가 되기 때문에 해당 그 분석을 많은 매체에서 또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박찬수 기자와 함께하는 요것도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그 조국 전 대표 사면 복권 이번에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김민석 후보자가 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국민 통합 차원이라면 그 토론해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예. 제가 오래전에 맨 먼저 사면 복권해야 된다. 예. 조국 가족은 검찰 권력이 가족을 몰살시켰지 않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면은 사면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다가 우리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그렇게 경직돼 있어요 정치부가. 그래서 저도 이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또 물으면은 막 그것은 대통령 언제 하느냐. 그래서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대통령께서 잘 파악하실 거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 또 어디 방송 가니까 그 질문을 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해야 된다 했더니 오늘 또 지금 문자 폭탄이 날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국 대표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그 일각에서 뭐 선거의 유불리를 항상 따지잖아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 조국 대표의 예를 들어서 사면이 빠를수록 좋다라면 뭐 다가오는 재헌절, 광복절 뭐 금방금방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정부에서 정할 일이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정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만은 고생했으니까 이제 사면해야 된다 하는 원론적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다가 또 오늘 또 좀 문자 폭탄 많이 얻어맞는데 제가 맞는다고 해서 할 말을 안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됐든 또 이번에 조국 혁신당에서 대통령 후보도 내지 않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우리 민주당을 도왔어요. 야 사당이 그럼 같이 가야죠. 그 이제 문자 폭탄 받으신다 그러니까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은 최근에 이제 문자 폭탄 많이 받으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우리 박정희 의원께서는 또 원래 문제 발언 많이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힘들죠. 왜냐하면
도대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하. 그걸 이제 문자를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댓글이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예. 나한테 비난하는 댓글은 싫어요. 나도 사람인지라. 그렇지만은 그러나 제가 그러한 것이 두려워서 소신껏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또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소신껏 얘기합니다. 예. 뭐 말하자면 댓글 그 중에서도 뭐 악플이 달리더라도 그건 일종의 숙명으로 생각하시는 거군요. 당연하죠, 뭐. 예. 어떻게 칭찬만 받고 정치해요. 예. 썸네일 이렇게 갑시다. 아, 박지원 댓글은 숙명이다. 아, 이렇게 갑시다. 예. 아, 그러니까 정치 구단까지 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찬스 인터뷰 우리 찬스 인터뷰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2회 출연해 주신 예. 우리 박지원 의원과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끝으로 그 우리 한겨레 TV 구독자 여러분들께 남기실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한겨레는 저는 토요일자 신문을 받아보면 제일 가슴 아파요. 다른 신문은 다 토요일자 신문이 발간되는데 예. 한겨레하고 경향신문만 안 나와. 그러면은 편향된다고요. 예. 그래서 좀 저는 우리 국민들이 좀 한겨레 신문을 좀 구독해 주라. 예. 내 민주당 초선 의원들 지난주에 8명하고 저녁을 먹는데요. 제가 물어봤더니 요즘 젊은 정치인들이 그래요. 한겨레가 토요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구독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신문은 안 읽어요. 야, 이거 그 실명 좀 알려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 가슴 아픈데 예. 우리가 좀 한겨레 신문을 좀 구독해서 언젠가는 토요판이 나올 수 있도록 예. 좀 도와주자 하는 예. 생각도 같지만은 특히 한겨레 TV 구독 좋아요 아이, 그럼요. 예. 꼭 눌러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제가 이래서 박정희 의원님 좋아합니다.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자, 오늘 뉴스다이브 찬스 인터뷰 우리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고요.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다이브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